안녕하세요. 운동할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수분 보충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수분 보충 전략을 데이터를 통해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숫자를 보면 우리 몸이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운동할 때 땀으로 흘리는 염분 대체 얼마나 될까요? 땀 많이 흘렸으니까 소금 좀 먹어야지.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잃게 되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개인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506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땀으로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이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막대들 보이시죠? 어떤 선수는 아주 조금, 또 어떤 선수는 평균, 그리고 저쪽 끝을 보면 와, 정말 많이 있는 선수도 있어요. 분포가 엄청나게 넓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모두에게 맞는 정답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의 데이터를 아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제는 바로 퍼포먼스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사실 심리학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운동 중에 꼭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질, 특히 방금 그래프에서 본 그 나트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경이 신호를 착착 보내게 돕고 또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땀으로 전해질을 잃는다는 건 그냥 목마르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의 건강 그리고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분 보충은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아요.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고, 반대로 너무 많이 마셔도 정말 심각한 위험을 부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양쪽 극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분 보충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위험, 바로 이겁니다.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탈수, 수분이 부족한 상태.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바로 저나트륨 혈증이에요. 이건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덜 마셔도 더 마셔도 위험하다니 우리의 목표는 이 두 위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저나트륨 혈증이 의학적으로 뭔지 정확한 숫자로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보통 리터당 135에서 145밀리몰, 이 범위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저나트륨 혈증은 이 수치가 135 아래로 뚝 떨어졌을 때 진단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25. 혈중 나트륨 농도가 리터당 125mg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 신호예요. 저나트륨 혈증의 증상이 아주 심각해지는 임계점이 바로 이 수치거든요. 뇌가 붓거나 발작이 오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요. 정말 무서운 거죠?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자, 이번 섹션에서는 그래서 어떤 음료가 운동 중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지 이것도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음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과학 지표가 있어요. 바로 삼투압 농도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용액이 얼마나 진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혈액, 그러니까 혈장의 기본 농도가 킬로그램당 275에서 30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의 농도가 이것보다 낮냐, 비슷하냐, 아니면 높냐에 따라서 몸에 흡수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바로 이 표가 이번 분석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장성, 고장성, 그냥 맹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시는 등장성 음료가 있죠. 이 음료들이 운동선수의 수분 상태, 그러니까 혈장량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비교한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이 막대들은 각 음료를 마신 뒤에 혈장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수치가 마이너스니까 감소율이 작을수록, 즉 막대가 짧을수록 수분 손실을 더 잘 막았다는 뜻이겠죠? 한번 보세요. 여기 하이라이트된 저장성 음료, 감소율이 마이너스 6.3%밖에 안 됩니다. 그냥 물이 마이너스 7.5%, 심지어 등장성 스포츠 음료는 마이너스 8.7%예요.
차이가 꽤 크죠. 바로 이 숫자들이 저장성 음료가 수분을 유지하는 데 과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과학적인 데이터들, 이걸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내 훈련과 퍼포먼스에 직접 써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데이터 기반 수분 보충 계획,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내가 땀을 얼마나 흘리고 나트륨을 얼마나 잃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는 겁니다. 둘째, 내가 하려는 운동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든지 그 조건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방금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한 저장성 음료처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수분 보충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몸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세트와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제대로 읽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숫자들과 분석이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 그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